특이한 지점은 이 작업에서는 옷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지점이에요. 옷은 사실은 예전부터 사진이랑 많이 비유가 많이 됐었어요. 이제 로랑 바르트 같은 경우 밝은 방에서는 옷이 누군가의 제2의 무덤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안녕하세요. 작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은 포토북 클럽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포토북 클럽은 사진책 한 권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른 책은 마리엘라 쌍카리의 모리세스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표지에는 모리세스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요. 펼치면 조금 특이한 구조로 책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들은 펼치면 두 개의 면, 좌수, 우수 두 개의 면이 펼쳐지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마치 삼면화처럼 세 개의 면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양쪽 면의 지면들이 서로 겹쳐지고 포개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열면 계속 무언가 양파 껍질 까듯이 이런 지면들을 마치 펼쳐야 되는 그런 형태고, 이런 모습이 마치 보자기에 쌓여 있는 어떤 물건들을 계속 이렇게 펴서 보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펼쳐서 보면 이제 주로 초상화가 나오거든요. 단순한 배경에 주로 이제 한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의 초상들이 계속 펼쳐져요. 이렇게 한참을 펼쳐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고, 마지막에 다시 이 책을 덮으려면 그 펼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수고스러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책을 덮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어떤 동작과 행동을 유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면을 통해서 이런 연속적인 흐름 속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역순으로 그 이미지를 또 바라보게끔 하는 면들이 있어서 보통의 책과는 다른 형태의 특이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은 모이세스고, 모이세스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놓고 보면 아버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쭉 화면을 좀 보시면 처음에 알 수 없는 크게 확대한 어떤 남자의 얼굴이 잘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간 노년의 남자들이 3면에 걸쳐서 초상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하나 생겨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사진 속의 남자들의 모습은 바뀌는데, 사람은 바뀌는데 옷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남자들이 몇 가지 공통된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 같은 옷을 입고 있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이 작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마리엘라 쌍카리의 아버지 모리세스는 쌍카리가 한 12살쯤 어렸을 때 자살을 하세요. 그래서 자살을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마리엘라 쌍카리가 어리다 보니까 친척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은 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은 직접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증후군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잃게 됐을 때 시신을 직접 확인하는 게 이 사람이 죽었고 떠나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버지의 시신을 못 보게 하다 보니까 마리엘라 쌍카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혼자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쌍카리는 쌍둥이가 있어서, 쌍둥이 언니가 있어서 둘이 계속 둘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서로 이제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아빠를 내가 오늘 거리에서 우연히 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서로 하면서 과연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에게 어쩌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사실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가족으로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혼낼 수도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혼자 이제 계속 형제하고만 나누고 이제 감추고 꽁꽁 이제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내고 있다가,
쌍칼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 사진 기자로 이제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 기자를 그만두고 이제 개인 작업을 하는 걸로 이제 전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작업이 이 모리세스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 한번 꺼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입었던, 자살했을 그 당시 30대 때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요. 자기 아버지가 살았으면 한 70세 정도고 자신의 아버지 옷을 입고 초상 사진을 찍어줄 모델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신문 광고에 내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델비로 사례비로 조금 이제 비용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옷을 입히고 이런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쌍칼이는 일단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지만 아주 그 초상 사진의 형식으로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톤과 어떤 포즈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이것들을 3면에 걸쳐서 연속해서 보여주면서 되게 독특하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쌍칼이 같은 경우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작업들을 왜 했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얘기가 한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제 아이가 생기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되려면 우선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상한 사진들과 포즈를 취해진 남자들은 제가 스스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추측해보면 이제 쌍칼이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계속 살아오면서 아버지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태어날 새롭게 아이가 많이 생겨난다면 새로운 생명을 안아야 되는데, 뭔가 그 아이를 안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 사진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 작업에 참여해준 그 남자들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특이한 지점은 이 작업에서는 옷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그 사람들에게, 모델들에게 입히면서 이제 마치 아버지의 분신 같은 사람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장치들을 옷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옷의 의미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작업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옷은 사실은 예전부터 사진이랑 많이 비유가 많이 됐었어요. 이제 로랑 바르트 같은 경우 밝은 방에서는 옷이 누군가의 제2의 무덤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찍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사진 속에 사실 그 이미지가 지금 시공간에는 사라지고 난 후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보통 어떤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의 증명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재의 증명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존재의 증명이자 부재의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옷도 누군가 입었던 옷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만의 특수한 어떤 모습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지금은 없다라는 것을 환기하는 매개물이 되거든요. 이제 누군가 벗어놓은 옷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진과 닮아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사진 속에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옷이 그 사진 역할처럼 누군가의 존재를 환기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라는 미술가예요. 개념 미술가인데 이제 주로 유태인 출신이어서 유태인 학살과 관련된 전쟁의 공포와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 작가가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옷이에요. 오래된 교회에 수천 벌, 수만 벌의 옷들을 하나하나 이제 펼쳐 놓으면서 이제 이것들을 펼쳐 놓는 그런 식의 작업들, 설치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태인 학살, 이제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옷들을 다 벗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기하는. 그래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수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관념적으로 유태인 학살로 몇백만이 죽었고 이런 식의 관념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탕스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헌옷은 사진과 같다. 실제의 기억을 동반하고 그 존재의 냄새, 그 몸의 주름까지도 간직하지만 그 몸은 이미 떠났다. 사진은 부재다. 누군가 분명히 이곳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없다. 헌옷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볼탕스키의 작업을 보면 사진과 옷, 그리고 존재 증명과 부재 이런 것들을 환기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옷의 의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죠. 만약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우연히 옷장에서 그 사람의 옷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랄까 그런 것들도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이후에 그 망자의 옷을 태우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잖아요. 자신의 자녀를 군대를 보낸 부모들은 전부 다 한 번씩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훈련소에서 떠나보낼 때도 눈물을 안 흘리고 덤덤하게 보내신 부모들조차도 무너지는 순간이 다 그 순간 어떤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아들이 군대에 가서 군복을 받고 자신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포장해서 각자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그 군대에서 보낸 아들의 옷을 보면 대부분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아들을 정말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매개체인 거죠. 그런 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술 작업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되고요. 저도 또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크백 마운틴인데, 그 브로크백 마운틴이 기본적으로 잭과 애니스라는 카우보이가 나오는데, 1960년대에 살았던 카우보이인데 이제 우연히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죠.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시대가 동성애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20년 넘게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잭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애니스가 잭의 집에 찾아가서 우연히 그 잭의 방에서 그리워했던 잭의 어떤 옷을 발견해서, 그 당시 20년 전에 입었던 옷을 발견해서 그 옷을 이제 꺼내 보는데,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잭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옷 안에 이제 애니스 본인의 옷이 겹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잭이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영화가 끝날 때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애니스가 그 잭 옷 안에 있던 본인의 옷을 꺼내서 반대로 이제 포개놓고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반대로 이제 안쪽에 잭의 옷이 들어가고 애니스의 옷이 밖에 이렇게 두 개의 옷이 겹쳐지게끔 해놓은 상태로 옷장에 걸고, 그 옆에는 브로크백의 산의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이 이렇게 옆에 같이 꽂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영화가 끝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옷에 주는 어떤 의미들, 그런 어떤 존재를 그리워하는 매개체 이런 걸로 잘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쌍카리의 이 모리세스 작업을 보면 예술 작업, 특히 시각예술 작업의 어떤 효용성, 이런 작업을 왜 하는가라고 할 때 언제나 조금 그런 것들이 물음이 될 때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사진들 안에 보면은 그 쌍카리가 직접 등장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보면 이 남자들이, 노인들이 쌍카리의 머리를 직접 빗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노인들 뒤에 자신의 뒷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앞모습까지 얼굴도 이제 드러내서 이 사진 프레임 안에 이 노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시각예술 작업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죽은 사람이라서 현실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진 작업을 통해서 비록 아버지의 옷을 입은 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를 통해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와 다시 만나는, 그 사진 속 안에서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 시각예술 작업에서 가능하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꺼내면 오히려 이제 위로를 받거나 위안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막 혼나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걱정하고 너 미쳤냐고 그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남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각예술 작업을 하는 거고, 예술가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생각해보면 사람들마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돌 같은 게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 돌을 꺼낸다고 뭐 안 좋았던 일이 다시 좋아지거나 문제였던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스스로 꺼내보는 일,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리세스 이 작업 또한 어쩌면 쌍카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꺼내서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변화들을 깨하고 있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중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 사진집이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시면 온라인에 또 열심히 찾아보시면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